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23일 화요일장, 이 삼성전자의 종가 마감은 83,900원으로 약 1% 정도 상승하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보자면, 이 외신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인증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삼성에서는 아직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어떤 또 찌라시성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6세대 HBM4로 이 판 뒤집기 나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휘청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 오늘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은 일단 멈췄다 정도로 평가를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이라는 긍정적인 댓글들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인증 통과를 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아직 인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테스트를 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HBM3 혹은 HBM3E에 대해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3에 대한 인증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HBM3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HBM3E, 여기에 대한 인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최신 버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이 다 HBM3E고, HBM3E가 지금 현재 매출과 직접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재는 HBM3E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승인이 되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을 맞출 수 있을까? 수율을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을 정말 맞춰야 SK 하이닉스와 경쟁 상대가 되어갈 텐데, 만약에 수율이 아직 어느 정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야, 경쟁 상대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결국 마이크론이었구나 라는 또 인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거예요. 야, 아직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겐 좀 밀리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또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는 쉽게 이 인증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수율적인 부분, 확실하게 앞으로 뭔가 이런 공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때, 그때 이런 인증 부분에 대한 부분을 터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이런 HBM 인증 통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수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 부정적인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은 결국엔 HBM3E도 있겠지만 결국 HBM4를 준비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현재 HBM4로 앞으로의 HBM 판 뒤집기 나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사실 HBM3E와는 다른 제품이다 할 정도로 이 설계부터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K와 그 TSMC가 연합을 하는 이유가, HBM4부터 연합을 하는 이유가, HBM3E까지는 SK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조립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HBM4부터는 이 SK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TSMC와 협업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이 엔비디아가 콜을 넘어도 결국 HBM3E는 SK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런 분석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인증이 됐다
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호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4세대에서는 사실상 퀄 테스트가 통과했다고 보고 있고 5세대부터는 현재 통과 임박이고 이르면 3분기 내 엔비디아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출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HBM3가 8단인지 12단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결국 엔비디아향 HBM3 주요 공급사는 SK 하이닉스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단 제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과 신뢰를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납품 물량이 퀄 통과하더라도 납품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역전을 노리는 건 HBM4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와 HBM을 연결하는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베이스 다이는 설계와 파운드리 역량이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둘을 모두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메모리까지도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HBM4부터는, 자, 예를 들어서 HBM3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판에 GPU를 놓고 이 수평으로 옆에다가 HBM을 쌓는 구조로 하면 되거든요. 그 간단해요. 근데 HBM4부터는요, GPU를 놓고 여기 베이스 라인을 깔고 수직으로 HBM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라인에 대한 공정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TSMC와 함께 해 나간다는 거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HBM4에 대해서 6세대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붙어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SK는 TSMC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가격 경쟁력이 되겠냐라는 데 의문이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SK 하이닉스는 TSMC에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그 가격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 경쟁력이 삼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는 HBM4에 모든 걸 지금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년까지도 여러분 삼성전자가 D램으로 현재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 HBM까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경쟁 혹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BM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증이 됐다 안 됐다, HBM3와 3가 인증이 됐다 안 됐다에 너무나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거 없어도 삼성전자 충분히 더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HBM이 아니라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로도 엄청나게 매출을 잘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CXL 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이 HBM 투자를 위해서 사실 이런 D램을 좀 약하게, D램에 대한 공급을 좀 이전보다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D램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독점 체제가 이 삼성전자에서 더 나올 거다. 그런데 플러스 앞으로 HBM4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까지 장악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1위 기업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쪽은 사실 TSMC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하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TSMC에도 현재 계속해서 파운드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치보다는 실적, 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정치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삼성전자는 실적이 앞으로 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올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또 조정이 오고 미국에서 또 어떤 말을 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인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조정이 오면 뭐다? 바로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58,500원 그때가 언제냐? 1월 5일이네요. 1월 4일 날 문자가 왔고 1월 5일 날 이 58,500원에 대한 타점을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매도 사인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 무조건 저는 10만전자 이번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10만전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없다, 영상을 보시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제가 보고 있는 매도 타점 그리고 앞으로 장 중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저 이 번호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놓는 전략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타점들 저 박프로가 분석해 놓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런 것들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목표가 앞으로 예측가 실시간 장중에 나올 수 있는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을 보면요. 수급을 보면 현재 230만 주 정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재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이 빠질 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여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구간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는 큰 손에 대한 세력들 큰 손의 세력들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큰 손에 대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갈 거다.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결국 지금 금리 쪽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9월 또 언제예요? 혹은 11월이죠. 그런데 9월이 상당히 확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야, 너 임기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9월 말고 11월로 조정해. 왜? 무조건 9월에 금리 인하해서 경제 좋아지게 만들면 트럼프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11월로 무조건 하라고 지금 윽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아마 9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11월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또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9월이든 11월이든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막상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 금리 인하 시점부터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어느 정도의 중소형 중대형 대형주죠.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건 역사적으로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나스닥,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주식들도 신고가 영역을 터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다?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제 발표가 되어 가면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침체기가 옵니다. 우리는 이 침체기가 오기 전에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가를 우리는 이제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급이 언제 붙을 것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고가 영역을 마치 뚫을 것처럼 준비를 하는 모습의 태세가 보여진다고 하면 이때부터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겁니다.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그 시기가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맞물리면서 저는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할매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분할매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 나올 때 우리가 다시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복리로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 삼성전자의 타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분명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난 몰라 그냥 가지고 있을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3년, 거의 뭐 4년 기다리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만 수익을 챙겨 나가도 이렇게 기다림이 또다시 또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는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꼭 해 나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올해 말
내년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 박프로가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호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그리고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들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주 중심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믿져야 본전이다. 삼성 보내보시고 저 박프로 믿고 한번 이런 전략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최근에 이렇게 구독도 많이 눌러 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그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아니면 저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귀찮으시더라도 하나 보내놓으시면은 앞으로 타점 잡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 어떤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제가 계속해서 찍어 드릴 테니까 박프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